일단 여기다 놔야 되겠다. 제가 먼저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노배의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레터에서 빅토르 최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빅팬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생뚱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레토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배우님의 빅팬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얕게나마 알고 있는 음악 지식들, 레토를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들을 뭔가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떨립니다. 네,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 발라드 곡들은 잘 안 듣거든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그러니까 진짜 인연인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듣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미술 작가가 콰야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전시회를 보러 갔다 왔는데 네. 그 이후에 앨범에서 그 콰야가 이렇게 앨범 커버로 이렇게 그려줬다는 걸, 아니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그림을 고르셨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듣게 그런 인연이 했었어요. 예. 정말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좀 이렇게 이게 감수성이 좀 낮은 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 정말 영광이에요. 네. 아이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그냥 음악적인 얘기를 풀면 되겠구나, 진행은 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도착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오늘 알게 되셨죠? 근데 오늘 몇 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음악적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아는 한에서 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레토라는 영화는 6, 70년대 록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토킹 헤즈도 그렇고,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런 음악들을 사실 저나 배우님의 세대에서는 주로 접하기는 힘들었던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감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사실 좀 록 쪽으로는 음악을 좀 많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캐스팅 됐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록에 관한 사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신나고 좀 아름답고 좀 자기만의 개성이 되게 활발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비틀즈부터 막 영국과 미국의 락 음악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블루스에서 락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뭐 이런 역사도 공부하게 됐었고, 전 사실 힙합 듣고 자랐거든요. 정말. 사실 저는 너무 의외네요. 네. 태호 배우님께서 쓰셨던 곡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들었을 때는 이분은 락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힙합이라니.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땐 농구 했었고, 그 농구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독일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던 이민자들의 2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뭐 제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다양한 문화 배경 안에서 길거리 농구하게 되고, 길거리 문화 안에서 좀 이렇게 친해졌거든요. 그 중에도 뭐 춤도 이제 힙합이라는 전체적 통합적인 문화 안에서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도 조금 탔었고, 그리고 그림, 뭐 그래피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그래피티 형태로 그림도 그냥 취미로 조금 그렸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연기 공부하다가
이제 다양하게 다른 음악 세계가 펼친 거죠. 뉴욕에 도착했을 때 또 아바 같은 네. 한 시대는 막 2년 동안 아바는 미친 듯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뭐 그런 보컬 재즈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또 뭐 막 동유럽 집시 음악도 좋아하게 됐었고 남미 음악 이제 왕가의 영화들에 나오는 그런 잔잔한 남미 정서들도 되게 좋아하게 됐었고 마이너 튠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좀 늦었지만 이제 레토 때문에 락 음악까지 좋아하게 됐죠. 아 그럼 락 음악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 같은. 네. 연기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락 덕후의 기준으로는 이게 뭔가 음악 영화, 특히 락 스타들을 이제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음악 영화에서는 배우가 저 무대에서 그 락스타 애티튜드를 얼마만큼 잘 흉내내느냐를 좀 막 유의 깊게 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캐스팅 단계부터 우리가 흔히 하는 빅토르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감독님이랑 만났었을 때 저의 유일하게 한국 배경에서 유럽 문화에서 자란 퍼포머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 한국과 유럽 뭐 문화 배경이 섞이는 사람이 퍼포머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어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멜랑콜리인가 뭐 이방인으로서 좀 내가 아웃사이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의 범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사 작곡 하시는 거 보면 좀 시적인 글들이 많아요. 네. 묘사도 되게 오묘하고 그래서 이러면 나하고 잘 어울리고 좀 닮았다 해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린 빅토르체를 이렇게 막 뭐 남성 보컬리스트 럭카 아니면 뭐 자유분방한 뭐 그런 상징성으로 제가 보지 않았고 좀 더 잔잔하고 좀 더 아티스틱하고 조금 더 어렸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더 꿈을 꾸며 욕심은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좀 멜랑콜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었었어요. 그것도 감독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락 덕후의 입장에서 네.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락 음악을 가지고 무대에 서본 사람처럼 네. 그리고 혹은 밴드를 정말 하는 사람 같은 네. 속된 말로 그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씀 안 되니까 멋이 조금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제가 배우님한테 푹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덕질이 되더라고요. 그 인터뷰 같은 것도 계속 다 찾아보게 되고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진행자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매끄러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정훈 씨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연기하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여기보다 관객들이 한 5배? 한 200명 정도 엑스트라들 앞에서 하지도 못하는 언어 가지고 준비해 와서 이제 퍼포밍을 실제로 해야 됐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더빙으로 이제 빅토르체 다운 목소리의 대역을 입혔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적어도 전 진짜로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야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관객들을 이 엑스트라들을 설득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미친놈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모른 제가 모른 척하고 이제 존재는 하지만 제가 제 상상 속의 안에서는 나는 천재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연기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메소드 액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계속 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베스트다. 그리고 그런 베스트를 느꼈었던 환경을 계속 이렇게 제 경험적인 감정을 통해서 끄집어냈었고 그런데 제가 실제 이제
인디 락 가수이기도 하고 락 발라드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자작곡 쓰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안에서 그 곡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막상 캐릭터를 준비하듯이 내 세상 안에서 갇혀 있어서 그 주관성을 전달하려고 그냥 안으로 빠져서 퍼포밍을 하세요? 제가 음악 활동하면서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중에 네. 제일 받아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일 깊이 있는 요소. 꼭 대답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면서 특히 퍼포밍을 할 때는 그 하나의 방을 만들어둬요. 곡마다 하나의 방을 만들어주고 하나의 방? 네, 아, 룸을 방. 만들어주고 네, 네. 그 안을 제가 곡을 만들 때 꾸미죠. 아. 그 방 안에 그냥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게 공연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음, 퍼포밍을 할 때는. 네. 그리고 나는 혹은 광대 혹은 제주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막상 제가 그 역할을 준비했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야기하실 때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네. 설득이 안 될 때는 네. 네. 일단 내가 먼저 설득이 돼야 되는데 하시면서 네. 이렇게 몰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메소드로. 그게 저는 영화에서 느껴졌거든요. 네. 그 내내 빅토르체가 그 처음에 올라갔던 무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빅토르체가 처음에는 약간은 낯선 모습을 보이다가 그 무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보이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영화 흐름상 그렇게 갔던 걸까요? 시야가 넓어졌다. 저는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자면, 처음에는 혼자서 옆에서 이제 파트너가 있었고, 여샤 역할이 옆에서 있었고,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치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기술로 제가 그 곡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제 공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방으로 표현하시지만 그게 메소드 액팅 차원 안에서 그런 기술이 있어요. 프라이빗 엑서사이즈라고 내 개인적인 공간 안에 있다라는 그런 기술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감을 가지고 제가 편한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대에서. 그래서 소리, 향기, 온도,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가 있었던 나의 어렸을 때 편한 그런 무대 같은 공간, 이제 엄청 개인적인 공간들이죠. 그런데 흘러가면서 이제 마이크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좀 옆에서 솔로도 치고 막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딱 그 순간에서 그게 잘 보신 거예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이제 시나리오 맥락상 그렇게 되니까 이 대사, 이 곡을 치고 나서 이제 들어오니까 전신이 좀 싸우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좀 얄밉게 이제 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장치를 딱 빼서 이 사람이랑 교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신 파트너에다가 집중해주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반응하나, 나한테 반응하나, 이분한테 반응하나,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나를 이렇게 띄워줬구나, 뭐 이런 이제 맥락이었잖아요. 그 한 퍼포먼스. 예, 그래서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다시 보면은 또 훨씬 더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또 하나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 어떤 곡이 나왔을 때가 나의 최애 장면인지,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이제 기분 따라 항상 대답이 네. 다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다른 날에는 패싱저인데 오늘은 사이코 킬러네요. 사이코 킬러. 네,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곡. 저도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올 때는 네. 처음에 나올 때는 그 후기 같은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이코 킬러가 그렇게 연출적인 것 많이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나올 때 네, 처음엔 좀 낯설었다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장면이 계속 막 머릿속에 돌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네,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사이코 킬러 같은 노래는 터킹헤즈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 뉴웨이브 그룹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이코 킬러라는 노래는 그냥 냉소적인 말 그대로 사이코 킬러의 심리를 묘사한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뭔가 소련 사회의 체제에 대한 반항 그런 표정들과 그런 연기들하고 섞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곡하고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거의 180도 달라지는 느낌? 네, 그리고 그 곡뿐만이 아니고 모든 곡들이 그랬어요. 룰리드의 퍼펙트 데이도 그렇고 네. 제가 알고 있던 곡하고는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신저도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러시아어로 하나 받았고 그리고 번역된 본 하나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하고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른다 하고 땡! 아무 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장면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진짜 닥치는 대로 계속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됐었어요.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촬영장에서. 네, 즉흥적으로 이제 그들은 뭐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감독님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스태프분들한테도 설명하고 막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태호란 친구는 그냥 립싱크 잘 하고 거기 위에다가 목소리 입히면 다 설득이 될 거. 근데 다 진짜 감독님 상상력 하나로 따라간 것 같아요. 모든 팀들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밸런스 맞게 유쾌하게 흑백 영화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힙하게 트렌디하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면서도 애니메이션을 넣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그 애니메이션을 넣겠다라고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네, 거예요? 원래부터 생각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과정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순간이 필요하면 어떤 그런 창작적인 순간으로 이제 창작적으로 그 순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면 믿고 그냥 맡겨라. 그 환경을. 옆에 있는 아티스트들 다 똑똑하고 오늘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니까 그거를 믿고 그거 받아서 뭘 한번 창작적으로 한번 해내자. 뭐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촬영장에서 막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경우 얼굴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막 화내거나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 약 그러다가 막 네. 감독님이 이런 한마디 하면 배우가 한번 네. 화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화낼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뭐 일단은 소통도 다 러시아어로 하니까 저는 그냥 결과만 듣고 그냥 그거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일로 올라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한번 이제 리허설을 이렇게 했으면 참고로 그 패싱자는 콜타임이 새벽 2시였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대기시키고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아침 8시부터 롤링이 시작됐는데 뭔가 그림이 안 나와서 햇빛이 또 안 좋대요.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촬영 시작했던 거예요.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네, 새벽 2시에 나와서 밤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누구 한 분도 짜증도 내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같이 뭐 배우들은 그래 알았어 그 버터 한 잔 줘 뭐 이러고 그 보드카 마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내 대사나 내 곡을 잘 해야지 그냥 그것 때문에 왔는데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빅토르체의 에너지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 뭐 너무 거기에 집중이 가 있어서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그냥 믿고 맡겼었던 것 같아요 다. 네. 저 같은 경우 패신저 장면에서 그 전까지 빅토르가 약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절제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패신저 네. 장면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새벽 2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했거든요.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뮤직비디오를 한번 밤새 찍어본 적 있어요? 저는 뮤직비디오를 출연을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 멤버들이 많았어요. 5명이었는데 막 한 명씩 뭐 하고 이거 하고 하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네. 계속 구경할 수도 없고 구경하면 또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14시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말을 현장이 잘- 대부분 한 90%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액션하고 롤링할 때까지는 그 연습과 그 뭐 모든 거 합의와 뭐 약속과 뭐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진짜 순수하게 연기만 하는 시간이 10%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같은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 가서 공연하고 네. 내려오고 집 가고 네. 뭐 녹음할 때도 가서 녹음실 가서 녹음하고 네, 뭐가 안 나오면 집 가고 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연기는 공짜로 하고 기다린 시간에 페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혹시 근데 이제 궁금해졌네요. 혹시 연기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언제 한번 혹시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고? 제가 연기를 하면은 아마 객석에 계시는 한 80-90%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제가 오늘 마스크 써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혓바닥이 굉장히 커요. 한 이만하거든요. 근데 구강구조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말을 잘 이렇게 세요. 그리고 또 눈알을 한 곳에 잘 못 떠요.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잘 집중이 되는 편인데 네. 아까 같이 사진 찍었을 때 네. 그냥 서로 바라보고 무표정으로 사진 찍자 했는데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니 아까 전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네.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잘 보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음악을 막 만들어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시고 하시지만 네. 내가 만약 본격적으로 음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한다고. 네. 지금 저도 그렇고요. 음악을 들었을 아이. 때 그냥 배우를 나는 배우고 네. 음악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조예가 굉장히 깊으셨다는 게 그냥 음악을 들어도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일단은 제가 저를 스스로 연기자로 보고 그리고 연기자거든요. 배우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기자의 커리어 맥락상 어떤 자리까지 가려면 그만큼 연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자면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을 물로 꽉 채우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이 나의 창조적인 에너지라면 한 번에 한 역할에 확 다 부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막 너무 이제 생각도 많고 막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제가 스스로 계속 잡고 있어요. 왜냐면 그 풍선 안에다가 만년필로 막 구멍을 뚫리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스스로. 이 에너지가 새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더 참고 딱 한 번 한 역할을 준비했을 때 이 에너지를 눈빛인가 어떤 한 제스처 한 순간에
딱 여기다가 대사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서 연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그 답답함이 아무래도 과장되는 연기를 안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터진다고 믿거든요. 제가 눈빛으로 그게 보인다고 제가 믿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정체성은 배우니까 거기에다가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했었던 거는 손이 너무 막 참지를 못했었던 거죠. 제가 이 손을 잡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뭐 시도 쓰다가 뭐 곡도 하다가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연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경우 오디션도 많이 떨어졌었고 뭔가 제안도 안 들어왔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속이 너무 터질까봐 그 에너지가 그걸 쓰게 된 거죠. 안 그래도 그 댓글에서 봤어요. 그 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썼던 거를. 특히 그 쾰른이랑 네. 그렇게 읽은 거 같아요.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음악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일반 대중적인 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니까 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슈게이징이라는 음악 장르 네. 같았어요. 네. 그게 사실은 흉내 내기조차도 조금 어려운 난해한 그런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르요? 슈게이징. 슈게이징. 네. 그 뭐 신발을 보면서 네, 우물쭈물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네, 그런 네, 의미에서의 네. 장르인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그래도 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만약에 작업하신다고 하시면 네. 그래야 되겠네. 그럼 스포일러만 하나는 드릴게요. 스포일러 하나는 드리면 이제 제 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제 다큐 픽션 영화를 하나 준비했었고 지금 편집 중이에요. 네. 그래서 N9 배급사에서 올해 배급할 거예요. 제 곡 하나를 크레딧에다가 틀기를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궁금했고 또 제가 그저께 그리고 그저께 계속 며칠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도 보면서 네. 너무 궁금했던 게 네. 하시는 일 외에도 음악이면 음악, 요리면 요리 뭐 여러 분야에서 그냥 얕지만은 않은 굉장히 조예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분의 하루하루의 원동력이 뭘까? 이 호기심의 원동력이 뭘까? 왜냐면 저는 제가 올해로 30살이에요. 30살. 그럼 저한테는 10년이라는 이 젊음을 써버린 젊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젊음이나 청춘에 대해서 네. 조금은 관조하고 관망하는 듯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진 않는데 그런 원동력이 없다면은 잘하면 그냥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원동력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호기심의 원천. 글쎄요. 원동력?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옛날에도 좀 곡을 띄엄띄엄 들었지만 좀 집중적으로 제가 잔나비의 곡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들은 노벤버 레인하고 영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흔히 알려져 있는 이미지를 보면 좀 락 발라드 그리고 인디락 가수로 좀 정체성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지로 봤을 땐 스스로 정체성은 짓는 건 어떻게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또 기사를 보면서 슈스케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봐서 기억난다 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정말요? 네네. 네 슈스케 5에 슈스케에 나왔던 거 네네네. 그걸 왜 보셨어요? 그거 보면 안 됐어요. 봤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선 그때까지 그 이제 슈스케 전의 음악들을 많이 못 들었지만 그때까지 보여줬던 건 이제 나의 최고의 모습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줬다.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기승전이 있었고 발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전하고 후에 관한
제가 느끼기로선 음악의 장르나 정체성이 확 변동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계기가 엄청 궁금해지거든요, 아티스트로서. 아, 네. 네. 왜냐면 연기자의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 메이킹하는 인터뷰 자리와 예능에서 나오는 이미지 메이킹하는 자리와 연기자로서 스크린에서 보이는 나의 한 모습과 그리고 그냥 사생활 완전 다르죠. 여러 가지 롤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부터 제 느끼기로선 그랬지만 그거 사실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느낌들이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 오감대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그 계기, 그 정체성의 변화와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지는 계기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런 자리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계기가 뭐였어요? 아 저희는 슈퍼스타 K도 나가고 네. 사실 20대 한 23살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아,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슈퍼스타 K 나가야죠. 네. 슈퍼스타 K 나갔고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뭐 계속해서 뭐 뭔가 히트를 치고 싶어서 네, 그때 당시 유행하던 마룬 5나 네, 혹은 뭐 콜드플레이 뭐 네. 그런 음악들을 막 네. 흉내를 많이 냈어요. 히트를 치고 싶으니까. 네. 근데 한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펑 하고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히트를 쳐본 적도 없는 애들이 뭘 안다고 히트곡을 쓴다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이왕에 하고 이왕 하는 거 네, 이왕 하는 내가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러니까요. 내 음악 나도 좀 듣자 이런 네, 식이었어요. 제가 쓴 음악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못 듣겠어요. 여러분 아마 저희 초창기 노래 들으시면은 조금 낯가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배우님도 음악을 하건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예.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호기심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럼 질문을 끝까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렇게 오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원동력이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그날에 느끼는 대로 제가 서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뭘 느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뭐지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 아주 단순한 거를 예를 들자면 그냥 운전하다가 제가 제 모습을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있으면 4월 14일 날 이거 좀 홍보해야지. TVN에서 대리인간이라는 저기 단막극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보결 씨하고 공승현 씨랑 같이 연기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제 몸이 덩치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배우는 기분 좋아할 수는 있죠. 왜냐면 내 몸이 더 이쁘고 더 여성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 비교적으로 오빠랑 같이 연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데 기존의 한국 배우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 몸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럼 제가 외국 배우들의 롤 모델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대로 이 배우하고 저 배우가 정말 스크린에 파워가 있는데 몸도 그랬었던 것도 기억이 난다. 이제 예를 들자면 톰 하디하고 네, 그렇죠. 하비에 바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전화기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렇게 누르고 Hey 구글 이렇게 묻고 그리고 하비에 바뎀 하이트 이렇게 물어와요. 그럼 181cm가 나오고 그리고 뭐 톰 하디 하이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무게도 찾아보고. 톰 하디는 좀 작잖아요. 생각보다. 네,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하비에 바뎀은 페넬로페 크루즈랑 같이 결혼했고 옛날에 같이 출연했던 영화 있어요. 그럼 스크린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관한 궁금증. 그러니까 느낌으로 시작해서 파고 들어가요. 계속 질문이. 이런 느낌인데? 내가 이런 느낌인데? 얼굴은 이렇지만 손하고 잘 안 어울리네 이 얼굴이. 뭐 이런 이제 팬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써서 제가 거기에 관한 인식이 생겼는데 옛날에 손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운동선수였었으니까요 옛날에. 영광의 순간이네요. 그러네요. 손이 네, 도톰하잖아요. 머슴손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도덕농성. 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도둑농성이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그럼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또 막 조사하고 이렇게 되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느낀 대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다르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타고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오감이 제가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생각을 안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단지 이제 마이너하죠. 이제 좀 이렇게 모여서 한 장르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관심이 생기면. 근데 그런 거는 네. 굉장히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곡을 쓰시는 거 보면 자기만의 주관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시각대로 자기 미학으로 풀고 자기 멜로디를 푸니까 정체성이 딱 잔나비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네. 잔나비 다운 그룹도 없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공감이 같은 게 뭐냐면 네. 토마디 키 검색하시고 그리고 하비엘 바르뎀 예. 검색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제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나의 아웃풋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 나이 검색을 해보는 거야. 몇 년생인지. 네. 그러면 나는 정말 라이브 에이드 같은 그런 공연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 라이브 에이드는 몇 년도야? 네. 몇 살 때 했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내가 그만큼 해냈나? 저는 아직 조금 남았다. 좀 더 지나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재밌네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호기심으로 간다거나 뭐 거기서 막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한 10번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인데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네. 굉장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담고 싶습니다.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이 부족해요. 네, 잠이 부족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고마운 그러고 싶어서 느끼기도 하비엘 바르뎀 하지만 키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왜냐면 궁금해지면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지를 못해요 이 생각을.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고통스럽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보고 싶다. 해보세요. 그게 말이 쉽죠. 안 되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잠을 왜 안 오나에 대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부족하다 또 나와요. 그럼 멜라토닌 약이 뭐 몇만 원이 얼마 뭐 맥정이 어디 나오는지 그거도 찾게 돼요. 멜라토닌 그리고 라벤더 좋아하게 되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더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분이 남은 거죠? 네, 5분 10분 정도의 관객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기 하트 마이크 뭐 틀리니까 크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정해주세요. 네 저기 하트 네네. 그 래퍼를 넣기 전에 저는 그 빅토르 체를 그냥 고려인 출신의 러시아 락 가수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첫인상이 바뀌었는데 혹시 유태우 배우님도 그 레토 촬영 전후로 이제 첫인상이 바뀌셨는지 만약에 바뀌셨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빅토르 체가 고려인 락 가수로 첫 인상이 있었는데 첫 인상이 바뀌었는지. 저는 근본적인 첫인상은 바뀌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 제 해석, 제 느낌 혹은 오감적인 느낌들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캐스팅 됐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어요. 그게 좀 저하고 좀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빅토르 체는 원래 우리가 알았던 빅토르 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고 스스로 업그레이드형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악, 장르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영화에 나오시는 마지막에 나오시는 마리아나라는 이제 와이프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기획자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준비하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살짝 디스코락 같은 곡들도 있고 좀 되게 유쾌한 좀 팝락 같은 곡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뭐 그냥 아쿠스틱 뭐 인디락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인디 음악 그냥 기타만 치고 그냥 아주 낡은 느낌으로 그냥 그런 곡들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영웅이 돼버렸는데 그 멋스러운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듯한 느낌을 업그레이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는 그런 형태의 사람을 안 믿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처음 가지고 타고난 에센스 가지고 끝까지 밀어나가야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깨진 것 같아요. 박수 치자면 박수 한번 주세요. 부모님이 보실 때마다 영화 이 장면은 볼 때마다 너무 잘 찍었다, 연기 너무 잘했다 하시는 장면이 있는지. 영화 장면을 볼 때마다 잘했다 그런 장면들이 있는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좀 연기 잘했다.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왜냐면 아니 물론 거기에 관한 자부심은 있어요. 결과에 관한 자부심. 그런데 제가 적어도 몇 테이크 정도 갔는지 기억은 항상 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 이제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 기억들이 다시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 주관적인 그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거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과 어떤 주관적인 감정과 어떤 외면적인 조명과 내가 내 고개를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 인식하면서 이렇게 틀어서 어떤 감정을 낼 수 있나에 관한 인식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한 아쉬움은 항상 조금 남아요.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죠. 그냥 그건 버리는 거죠. 왜냐면 결과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단지 이렇게도 한번 해봤었고 저렇게도 해봤었고 감정도 다르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마지막 장면 그 나무라는 대를 시나리오 읽을 때 누구나 다 울었어요. 시나리오 읽으면 왜냐면 빅토르체가 돌아가셨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 모르고 그 곡을 부르는 거하고 그거 알고 부르는 한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와서 너 그거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하라. 감정 전달하지 말고. 그런 테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나오면 제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불렀던 곡의 버전을 봤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순수하게 내가 좀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 내리는 차원. 그냥 그 다양성에 이랬었고 저랬었고 관객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두 분 잘 질문 받고 저기 꽃 드시고요. 그 레터에서 빅토르 연기하시기 위해서 엄청 공부하시고 몰입하시기 노력하실 텐데 만약에 빅토르체가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다면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묻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만에 하나 빅토르체가 안 돌아가셨고 살아계셨을 때 이 역할을 맡게 됐었다면 네네네. 물어보거나 하고 싶은 말? 네. 질문 너무 좋은데요. 어렵네요. 일단은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분의 허락 같은 자격증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저의 진지함을 진솔하게 소통하고 정말 많이 캐물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싫어하신 형의 사람이면 제 생각에는 빅토르체하고 통했던 건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살짝 후배인 자세로 가면서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이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감, 교감할 수 있는 생각들? 예, 난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여기하고 나 뭐 어떤 한 뭐 소재 가지고 뭐 의견이 다르면 그럼 그 의견이 왜 다른지 이제 캐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가 해석을 할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아 뭐 그러시군요. 담배 한 대 하나 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피면서 또 침묵 속에서 그냥 있고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으로 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이래요. 아쉽네요. 네. 저기 쪽 분. 지금 네, 감독님 보여주시죠. 아래 아. 아래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 단막 최종훈 씨한테 만약 빅토르체가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빅토르체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인가? 제가요? 네, 네. 정원 씨가. 질문 드린 거예요. 네. 저는 일단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소련 사회에서 음악을 하는 게 힘들었는지 영화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냥 장르만 다를 뿐이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락음악은 그냥 같은 락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에서의 락음악과 그리고 그냥 영미권의 락음악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려주시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아쉽네요. 네. 네. 일단 저 먼저 소감을. 네,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질문할 때 잘 하고 했죠.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잔나비의 최정훈이었습니다. 네, 여기 관객들 중에서 좀 영화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레토의 매니아층이 생겨서 너무 뿌듯해요. 네, 제가 열심히 러시아 갔다 와서 일을 하는 보람이 느껴지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유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스타 라이브 아니에요? 인스타 라이브 하고 네, 있어요. 맞죠.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녕. 몇 명이에요? 네? 800명? 하트 해줘요. 감사합니다. 저희 나가시는 길에 저희 감사합니다. 레토 소정용 포스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펼쳐서 살아가시면 되고 특히 우리 잔나비 최종훈님 저희 사회자 역할을 부탁드렸던 모양새가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회 너무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종훈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유태우 배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